자, 이번 시간에는 추세선 작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 작도법. 제가 항상 알려드리지만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시고, 추세선을 어떻게 작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선을 작도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 파동의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찾아서 우리가 파동의 고점과 고점과 저점과 저점을 찾아서 쭉 그어주면 됩니다. 자, 쭉 그어주면 되는데요. 이 요령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작도하는 법과 하락 추세선을 작도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선의 주요한 심리적인 요소는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쭉 그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원래 이 낮은 가격, 이 해당 가격이 1,000원이면은, 1,000원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의 가격도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원에 또 구매를 하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지금도 싼 것 같아. 그래서 2,000원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상승에 대한 희망감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주요 추세선으로 봐요. 자,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낮추게 되는 심리가 지금 가격까지 안 올 것 같아. 야, 지금이라도 팔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지금이라도 팔자. 라는 심리로 하락 추세에 대한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동이.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것을 주요한 추세선, 심리적인 추세선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추세선을 어떻게 어떤 순서부터 어떤 중요도를 가진 순서부터 작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말씀드리죠. 자, 추세선 작도는 큰 시간대의 프레임에서 적은 시간대로 넘어간다. 자, 말 그대로 큰 시간대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보는 차트에서 나는 주봉부터 본다. 그러면 주봉부터 추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봉, 일봉, 시봉, 틱봉 순으로 순서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프레임이 지금 주봉상은 현재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일봉상은 현재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시봉상은 현재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추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추세를 판단하면서 진입타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큰 시간대, 즉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분봉, 틱봉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숲이 아닌 나무에서 나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서는 우리가 숲을 볼 수 없죠. 하지만 숲에서는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나무가 여기 숲에서 나무가 있으면 저 나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숲에 어떤 모습을 가진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나무를 보게 되면 숲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무가 아닌 숲 먼저 봐야 됩니다. 숲을.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흐름부터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스닥 차트로 주봉을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 변동성이 그만큼 크죠. 한 주당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한 캔들 하나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에서는 주요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두면 주봉상 체크한 지지와 저항에는 빠르게 도달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긋는다고 해도,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다 해도 아직은 한참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상에서는 주요한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해두면은, 자,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캔들의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 며칠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 움직임은
한 번씩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봉, 일봉, 시봉, 분봉 다 본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보는 시간대의 프레임에서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고 일단 일봉부터는 우리가 한번 저점과 저점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캔들의 저점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만 봤을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네, 여러분들도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면, 자, 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저점과 파동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 움직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다음에 저점이 예상이 가능해요. 그쵸? 아, 우리가 추세선을 지켜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단기 프레임에서 상승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이탈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몇 군데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나스닥의 또 장기 추세선이 형성이 되죠. 자, 우리가 이게 파동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다음 지지 예상 부근이 나오고 그 다음 지지 예상 자리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음 지지 예상 자리도 나오고 다음 지지 예상 자리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을 작도할 때는 상승 추세선은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이어준다. 그리고 캔들 추세선을 이어줄 때는 캔들 꼬리 기준이 아니라 몸통입니다. 몸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선 돌파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나스닥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아마 장중에서는 하락으로, 자, 하락으로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자, 그쵸? 이런 음봉의 모습이 나오면서 돌파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렇죠? 꼬리를 달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다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돌파는 아닙니다. 자, 돌파는 어떤 걸 돌파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봉 프레임을 봤다면 일봉상 상승 추세선을 음봉과 함께 이탈 후에 마감을 해준 게 돌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는 현재 이 음봉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번 음봉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도 주봉과 같이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 데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크게 많이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추세를 빠르게 오진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있다면, 아, 여기서는 한 번 더 저점을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아, 여기서는 한 번 더 저점을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재는 장기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락 추세 안에서 단기 하락 추세를 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정 파동 고점을 이탈하지 못한 선에서 또 한번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장기, 중기 안에서 단기도 하락 추세로 꺾일 때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이러한 주요한 움직임 저항 구간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작은 프레임 안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지금이 엄청난 상승인가? 지금이 저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냉정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 흐름, 일봉상 흐름을 체크를 했죠. 그럼 현재 일봉상 흐름을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장기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이 시점부터 자, 이렇게 하락 추세로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장기 하락, 중기 하락, 단기 하락 구간 안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봉상 현재 차트에서 등장한 의미 있는 추세선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에서는 지금
제 눈에는 여기 상승 추세선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자,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 추세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선 특이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느 구간이냐면 자, 이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한 모습이 크게 보여요. 한번 아래로 상승하는 뷰를 만들어줬다가 상승으로 가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저점과 저점을 한번 높여준 상태에서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이탈하면서 주요 매물대 구간 윗꼬리를 한번 달고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위로 캔들이 마감되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락으로 꺾였다 다시 저점 못 깨고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탈했으므로 다시 상승으로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딱 흐름이 눈에 보이죠. 자, 현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저항선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추세 구간, 추세 안착을 근거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매물대 이탈 자리에서 눌림 후에 상승 흐름으로 시나리오를 브리핑 해드렸고 현재는 적중한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는 캔들의 꼬리보다는 이 몸통 파동의 저점, 의미 있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쭉 올려주게 되면 의미 있는 상승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점과 고점, 하락 추세선은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하락 추세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5일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5일 차트도 함께 뷰가 적중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Q22 자,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앞전에 이런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현재 5일이 장기적인 마이너스 유가부터 자, 이 구간이 우리 마이너스 유가를 처음 달성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지속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거의 낮춘 적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주었고 이 시점부터는 상승 가속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조정 흐름이 등장한 게 언제냐면 이 시점이에요. 자, 여태까지는 지속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만 보여주다가 자, 이 시점부터는 상승 가속 추세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구간부터는 고점을 낮추면서 97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브리핑을 해드렸고 현재는 상승 가속 추세 기울기가 무너지면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큰 프레임을 먼저 보자면 현재는 상승 가속 추세가 무너지고 현재는 이렇게 저항 자리를 만들고 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저항 자리를 체크해 보자면 일봉상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자, 여기 그렇죠. 107 이 도지형 캔들 저항 자리에 도착했고 일봉상 저항 구간은 107, 108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 큰 프레임 저항 구간을 체크를 했어요. 그죠? 저항 구간을 체크를 했으면은 우리가 분봉, 시봉으로 넘어가서 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봉상 흐름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항 구간으로는 자, 앞전에 이 상승 흐름이 무너졌던 108 자, 이 저항 구간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 저점 부근에서 제가 매수 흐름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을 60분봉을 30분봉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 저항 구간을 자, 이렇게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추세선 하락 추세를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여기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움직임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상승 쐐기형의 패턴을 상승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보이시죠? 거래량과 함께 자, 상승 쐐기형 패턴의 거래량과 함께 상승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자리부터는 매수 흐름 브리핑을 해드렸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깃발령 패턴이 나왔어요. 깃발령 패턴이 나와서 이 구간부터는 이 하락 채널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눌림 매수 시나리오로 브리핑을 해드렸고 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자 이렇게 추세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 저항 104, 105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이 구간 하락 채널을 상승 이탈하게 되면은 뭐 채널의 1대1 구간을 1차 타겟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깃발령 타겟으로 잡는다면은 조금 더 높은 구간의 저항 자리를 타겟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선을 작도해 줍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하죠? 의미 있는 저점과 저점을 작도해 가지고 상승 추세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이탈하는 시점,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을 상승으로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은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작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에는 내가 내 기준을 주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거 이 추세 같은데 해가지고 그 틀에 갇혀버리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항상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그어봐야지 현재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추세선을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이 그어보는 게 일단은 답이고, 제가 앞으로도 추세선 작도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씩 지속적으로 따라 하시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이시면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추세선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에 대한 간단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한 3강 4강 정도의 추세선을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해놨는데, 그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추세선을 찾아보면서 왜 이렇게 추세가 흘러갔는지, 왜 이런 추세선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